오늘은 계란이 주제입니다. 이 완전식품 계란을 5일 동안 먹어볼 겁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줄여주고 없애준다 이런 얘기도 있고, 눈에 좋은 성분이 많다, 단백질이 많은 건 당연하고요, 피로감을 없애준다, 치매 예방에도 좋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검증해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 혈당 스파이크가 진짜로 없는지 그 부분을 한번 검증을 해보려고 그래요. 계란을 2알을 먹고 점심 때, 저녁 때에도 한 알에서 2알씩 식사 전에 먹어보려고 합니다. 첫째 날입니다. 공복 체중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공복 체중은 70.28kg가 나왔네요. 일단은 공복 혈당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볼 건데요. 사실 저번에 레몬수 하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하루에 3번을 이에 손가락을 찌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혈당을 다시 체크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 제품들을 알아보다가 팔에 붙이면 계속 혈당 수치를 검증을 해주는 체크기가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제품이 품절이 됐어요. 결국은 저번에 그 레몬수처럼 다시 매번 찔러야 되는 불상사가 일어났지만, 저 어떻습니까? 뭐 까짓거 찔러보죠. 뭐 또 뚫습니다. 110이 나왔어요. 110이면 사실 경계치인데 원래 100 이하로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위험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은 진짜로 뭔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공복 혈당은요 110이 나왔고요. 혈당 스파이크를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손가락이 굉장히 많이 아픈데요. 이대로 피를 놔뒀다가 그냥 하고 싶지만 얘가 막힐 거기 때문에 밥 먹고 1~2시간 사이에 혈당이 얼마만큼 치솟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복에 계란입니다. 계란을 2개를 까먹을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먹는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후라이를 하는 것이랑 그리고 삶는 것이랑 2개는 사실 영양학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대요. 삶아서 먹든 후라이를 하든 제일 맛있게 해서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삶은 계란을 먹어볼 거고요. 지금 보면 계란이요 막 깨져요. 껍데기랑 들러붙어 가지고요 이게 잘 안 까지거든요. 이게 사실은 왜 그러냐면, 찬물에 이걸 집어넣고 끓이게 되면요 안에 있는 단백질이 팽창을 하면서 계란 껍데기랑 들이붙어요. 그래서 사실은 껍데기가 잘 안 까지죠. 이거 보세요. 이렇게 까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계란을 삶으실 때는 끓는 물에다가 한 알씩 집어넣는 게 좋고요. 삶은 직후에는 이거를 찬물에다가 내려가지고 돌돌돌돌 좀 굴려주시면 훨씬 더 잘 까집니다. 완숙이 좋다, 반숙이 좋다 말이 많은데요.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반숙이 단백질 흡수도 훨씬 용이하고 소화되는데 시간도 훨씬 적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반숙으로 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익혔어요. 반숙으로 하려면 한 6분 정도 삶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8분, 10분 이렇게 삶으시면 이렇게 완숙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완숙으로 오늘은 다 먹을 거고요. 맛있습니다, 생각보다. 자, 식사한 지가 1시간 조금 더 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은 사실 좀 간단히 먹긴 했어요. 계란을 공복에 2개 먹고, 그리고 그 과일이랑 두유도 좀 먹고요. 아침에 보통 제가 헤비하게 먹진 않는데 아까 혈당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그런지 조금 더 간단하게 먹긴 했거든요. 근데 한번 다시 피를 한번 내보려고요.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게 하필이면 왜 또 붙이는 혈당기가 다시 한번.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 거는 식전 혈당하고 30에서 50 정도 수치 차이가 나면은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112 정도 되는데요. 식후 혈당 치고는 낮은 거예요. 지금 이 정도 상태로는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150 정도가 갑자기 확 치솟다가 떨어지는 게 식사하고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보인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혈당 스파이크라고 볼 수 있고, 사실은 당뇨의 전조이기도 하고요. 당뇨랑 거의 비슷한 정도로 이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런 거를 유발을 한다고 하네요. 여기 이렇게 지금 보시면 피가 아픕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반 정도 됐습니다.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요. 점심 먹기 전에 한번 공복에 또 계란을 하나 먹어볼게요. 정말 포만감이 대단합니다. 오늘 혈당 때문에 좀 신경 쓰여서 좀 적게 먹긴 했는데 그렇게 과히 배고프지 않아요. 특히 또 오늘은 오전에 운동도 했기 때문에 단백질 보충을 좀 해줄 필요가 있죠. 계란 하나를 먹고 그러고 점심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점심에 국수를 먹을 건데 제가 평소에 먹던 양인데도 많아 보여요. 계란을 먹었더니 포만감이 상당합니다. 식사를 다른 때보다 좀 적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면 요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면 요리를 이렇게 즐기는 사람들은 한방에서 보면요 소화 기능이 별로 좋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식도에 어떤 연화작용이나 이런 게 원활하지가 못하니까 자꾸 면이 당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면은 먹자마자 곧바로 또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양은 냄비 같다고 해야 되나요? 먹으면 기운이 나고 좋긴 한데 금방 하루를 끓고 금방 허기지고, 혈당 스파이크랑 비슷하네요. 혈당 스파이크도 사실은 식후에 먹고 나면은 졸리고 금방 허기지고 이런 건데, 어쨌든 점심 먹어보겠습니다. 식사를 하다 보니까요 이 안에도 계란이 하나 들었네요. 이 계란도
하나 더 먹어보겠습니다. 오늘 요거 먹으면 계란 4개째네요. 너무 배고파서 찍기도 전에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오늘 햄버거로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계란을 낮에 먹고 국수랑 어쩌고 먹고 왔는데 오늘 총 계란을 4개를 먹었네요. 내일 또 아침부터 공복에 계란을 좀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6시 20분입니다. 계란이 없어가지고요. 지금 계란을 사러 가려고 하는데요. 와, 오늘 첫눈이 내렸습니다. 첫눈을 밟고 새벽에 계란을 사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계란 사기 전에 체중이랑 식전 혈당을 체크를 한번 하고 그러고 가려고 합니다. 71.56kg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또 걱정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콜레스테롤인데요. 근데 최근 논문에 의하면요, 이 콜레스테롤은 먹는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 가지고 혈중 콜레스테롤이 나쁜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이나 이런데 뇌졸중이나 이런데 중요한 것이 LDL 그리고 HDL, 이 나쁜 콜레스테롤과 좋은 콜레스테롤의 그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나쁜 콜레스테롤이 좀 높아져도 좋은 콜레스테롤도 같이 높아지면 이 비율상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질병의 위험도가 크게 높아지지는 않는다고 하고요. 계란을 먹을 경우에는 오히려 HDL이 좀 더 높아져서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심장질환 같은 데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게 논문의 내용들입니다. 그래도 이제 LDL이 수치가 150이 넘는다든지 하면 하루에 계란 노른자를 2개 이상 먹는 거는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123이 나왔어요. 진짜 큰일이네. 어제 별로 먹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식전 혈당이 123이 나왔습니다. 계란을 사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란을 사러 왔는데요. 집 앞에 계란 무인샵입니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그 제품들이 있거든요. 네. 방사유정란. 요 밑에 보면 이 숫자가 되게 중요해요. 난각번호라고 해서 1번이 이게 난각번호입니다. 그리고 여기 구운란 이런 것도 팔고 있는데 요즘 구운란은 보면 난각번호가 4번이에요. 사실 난각번호 1번인 게 방목하는 달걀이고요. 2번인 거는 울타리는 있는데 평지에 있는 울타리 있고, 그리고 3번부터 4번은 갇힌 공간에 있는 겁니다. 3번은 갇힌 공간이지만 조금 낮고, 4번은 닭 한 마리가 자라는데 A4 용지 한 장도 안 되는 그런 데서 자란다고 해요. 크기가.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겠죠. 사보겠습니다. 현재 중에는 패드를 빼지 마십시오. 춥기는 한데 와 멋지네요. 새벽에 이렇게 눈이. 오늘은 달걀 후라이를 해서 먹을 건데요. 사실 요리를 제가 하진 않아요, 평소에. 근데 오늘은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껍질이 상당히 탄탄합니다. 껍질이 잘 안 깨질 정도로, 정말 끈질길 정도로 탄탄해요. 지금 보면 노른자가요, 이 건강한 계란은 탄탄해요. 탄탄해가지고 잘 이게 퍼지지가 않습니다, 옆으로. 그대로 형태를 유지하잖아요, 몇 번 찔러도. 보통 저는 이제 노른자를 반숙으로 먹는 걸 좋아하는데요. 써니사이드업이라고 하죠. 거의 스크램블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다 익었고요. 2개를 공복에 먹고 그러고 식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보통 짠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소금 간을 아예 안 하고 먹는데 소금 간 안 해도 먹을만 합니다. 희한하게 특히 노른자 같은 경우는 이게 아무 간을 안 해도 약간 간이 맞거든요, 짭조름하니. 오늘 아침에 혈당이 좀 충격적으로 높게 나왔는데요. 와, 햄버거 먹었다가 이렇게 높게 나오나요? 어쨌든 문제가 좀 있긴 있네. 아침 식사를 하는데요, 간단하게 먹으려고. 혈당이 영 신경 쓰입니다. 빵하고 과일하고 이렇게 먹으려고 합니다. 아침 식사를 이렇게 하고 2시간 되기 전에 혹시 혈당 스파이크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있으면 큰일 나죠. 127인데 50 치솟으면 170인데요. 그렇게까지 치솟을 것 같지는 않지만 신경이 쓰입니다. 자, 이제 점심시간이 됐는데요.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가 있는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식후 혈당을 못 쟀어요. 그래서 점심 때 한번 제가 혈당 스파이크가 혹시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점심은 이렇게 비빔밥을 먹을 예정인데요. 요 안에도 계란이, 생계란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몇 점 나올까요? 점심 식사 전 공복에는 98이 나왔습니다. 1시간 뒤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거예요. 식사를 해볼게요. 햄버거 같은 거를 자꾸 먹으면 안 좋은 것 같아요. 역시 한국인은 밥입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나서 탄수화물이나 이런 거를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훨씬 덜하다고 하죠. 좋습니다. 식사하고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약 1시간 정도가 흘렀습니다. 혈당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몇 정도 나왔을까요? 밥 먹고 1시간 지났는데 159가 나왔네요. 159 정도면 혈당 스파이크라고 할 수 있죠. 60 가까이가 지금 치솟아 올랐는데요. 혈당 스파이크가 있네요. 이따 저녁에 다시 한번 또 계란을 먹어보겠습니다. 저녁 식사는 계란을 못 먹었습니다. 파스타하고 피자로 식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파스타가 거의 짬뽕처럼 이렇게 몇 개 나오는 파스타가 있네요. 3일째 날입니다. 아침 공복 체중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공복 체중은 70.41. 어제는 계란을 총 3개 정도 먹은 것 같아요.
아침에 한 2개를 프라이로 먹었고 저녁에는 계란을 못 먹었고 점심에 돌솥비빔밥에 들어있는 날계란을 좀 먹었어요. 스크램블을 좀 해서 먹어보려고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하게 좀 먹어보려고 하는데 계란은 사실 완전 식품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거든요. 근데 여기에 유일하게 없는 영양소가 하나 있어요.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랑 이거를 같이 먹으면 너무 좋은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토마토랑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토마토랑 같이 스크램블을 좀 해보려고요.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예열을 했어야 되는데 어제 예열을 하지 않아가지고 다 늘어붙고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예열을 충분히 하고요. 이렇게 충분히 바닥에 바르라고 하네요. 토마토고요. 이게 어제 이제 사온 계란이거든요. 계란을 이렇게 토마토하고 같이, 이건 방울토마토고요. 토마토라고 하는 건 익혀 먹으면 훨씬 더 좋잖아요. 그래서 계란이랑 이렇게 섞어서 한번 구워보려고요. 계란을 먹고 나서 아침 식사를 간단히 하고 혈당 스파이크가 있는지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 많이 힘드시죠? 그 수치라고 하는 게 뭐랄까 맨날 시험 보는 기분이잖아요. 간당간당 걸리든지 넘어가거나 하면 이게 사람이 심리적으로도 좀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먹는 음식에 신경 쓰이게 되고. 자, 제가 한번 재볼게요. 좋습니다. 한번 재볼게요. 몇이나 나올까요? 오늘 109가 나왔네요. 원래는 70에서 100 사이 정도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100이 넘었고요. 스크램블을 좀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계란이랑 토마토를 잘 버무려서, 이게 지금 계란치마 2개, 3개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공복에 계란을 먹었고요. 누들입니다. 오늘 좀 많이 먹고 있습니다. 누들 먹고 1시간 정도 있다 한번 혈당 체크를 해볼게요. 식사한 지가 이제 1시간 정도 지났거든요. 혈당 스파이크가 있는지. 어제는 낮에는 있었고요. 먹었다고 곧바로 좋아지진 않겠죠. 근데 아침에 오늘은 공복에 토마토랑 같이 볶은 계란을 먹었으니까 혹시 지금은 괜찮은지, 어제랑 비슷하게 1시간 뒤에 딱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한번 확인해볼게요. 손가락을 다시 구멍을 냈고요. 자, 몇 정도 나올까요? 3, 2, 1, 빵. 100일이요? 과연 계란 탓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시간이 1시 한 5분 정도 됐거든요. 아침에 그렇게 스크램블 해가지고 먹고 1시간 뒤에 쟀더니 아침에는 혈당 스파이크가 없었어요. 계란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점심에도 제가 오늘 잊지 않고 계란을 이렇게 5개나 싸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운동 전문가 한 분을 모셨거든요. 저보다 계란이나 영양에 대해서는 정말 훨씬 전문가세요. 계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그래요. 대표님 계란 많이 드시고 계시죠? 네,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좀 먹는 편이에요. 운동하신 지 얼마 됐어요? 운동한 지는 지금 한 어릴 때부터 운동 선수였으니까 한 30년을 하지 않았을까요? 처음엔 이제 웨이트 선수는 아니셨던 거죠? 네, 맞아요. 축구 선수였어요. 그때는 지금 보충제가 이런 것들이 많이 활발하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계란을 주로 먹었는데 그때 왜 먹는지 모르고 그때는 감독님 먹으라고 하니까 꼬박꼬박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어떻게 계란을 그러면 아침에 몇 개나 드시는 거예요? 뭐든지 과하면 안 좋다고 요즘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보통 아침에 2개? 공복에 드시는 거예요? 네, 저도 공복에 먹습니다. 계란이 어떤 게 좋은 건가요? 저는 운동을 하다 보니까 계란을 공복에 먹게 되면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공급해져서 체내 근육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계란에 보면 비타민 D하고 비타민 B12 정도, 셀레늄, 요오드 같은 영양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거든요. 특히 그리고 계란을 먹게 되면 저희가 포만감을 좀 느끼게 되니까 식욕을 좀 억제하고, 그렇다고 좋다고 많이 먹게 되면 뭐 알레르기라든가 다른 좀 부작용들이 좀 있으니까 처음에는 너무 많이 복용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늘려가면서 적정량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그 계란 드실 때요, 그냥 삶은 거로만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요리도 해서 드세요? 여러 가지 먹고 있습니다. 삶아서 먹기도 하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저도 요즘 계란찜 만드는 게 있잖아요. 넣고 있으면 바로 자동으로 계란을 삶아주는데 그런 것도 있고, 조금 여유가 되면 아침에 스크램블 야채를 넣고 스크램블해서 먹는 것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야채까지 같이 먹을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다양하게 영양소들을 조금 더 추가해서 먹게 되면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 대표님이 지금 몸이 안 보여서 그러신데요. 몸이 정말 깜짝 놀라십니다. 알뜰히 우와. 제가 이제 요거 반숙이 됐네요, 보니까.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떡볶이입니다. 떡볶이에 계란이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이렇게 계란이 하나 들어있고요. 떡볶이랑 순대가 있네요. 셋째 날 밤입니다. 내일은 계란을 조금 다르게 먹어보려고요. 구워서 먹어보려고 그러는데요. 매일 똑같은 걸로 먹으면 지겨우니까. 그래서 계란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오랜 시간 동안 조금 익힐 수 있는 조리기고요. 그래서 요 안에 계란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요 계란을 10시간 동안 익힙니다. 10시간 동안 익혀가지고 먹으려고요. 온도를 세팅을
할 거예요. 온도는 95도 하고 시간을 10시간으로 세팅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밤 10시 정도 됐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한 8시 정도 되면은 이 계란을 먹을 수가 있어요. 부어 놓으면은 상당히 간편하더라고요. 내일 아침에도 계란을 먹어보려고 밤부터 세팅합니다. 내일 한번 혈당 체크해보고 아침 계란 먹어보겠습니다. 계란 4일째 날입니다. 지금 시간이 8시가 조금 안 됐고요. 어제 밤에 구운 계란을 10시간을 맞춰놨으니까 얼추 지금 됐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체중 한번 재볼게요. 70.71kg. 지금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와우. 네, 계란이 이렇게 10시간 동안 구워진 거죠. 구운 계란 일단 2개를 꺼내서 가겠습니다. 아침에 또 혈당을 한번 재보려고요. 그리고 이따가 점심 때는 계란을 먹고 혈당 스파이크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요. 보통 혈당 스파이크를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어요. 식전에 채소를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먹는다든지 하면 또 혈당 스파이크가 방지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식사 이후에 산책이라든지 몸을 좀 움직여줘도 혈당 스파이크의 위험도가 낮아진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통은 점심에 식사를 하고 오후술을 좀 즐기는 편이라 곧바로 좀 누워서 한잠 자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혹시 점심 식전에 계란을 먹고 나면 그 혈당 스파이크가 나타나지 않을까 한번 계란을 먹어볼 생각이고요. 오늘 식전 혈당은 얼마나 나올까요? 98. 절로 웃음이 나네요. 98입니다. 테스트하고 점수 받는 그런 느낌이에요. 식전 혈당이 100 이하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요즘은 제 인생에서 꽤나 중요한 일이 됐습니다. 계란을요 이렇게 잘 익혔고요. 계란을 먹을 때요 같이 먹어야 될 음식과 같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사실 감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감 자체에 탄닌 성분이 들어있는데 감 먹어보면 왜 뜰거나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 느낌 자체가 사실은 까끌까끌한 성분 자체가 대부분 뭔가를 뭉치게 만들잖아요. 담배 흡수를 좀 방해하기도 하고 위에서 이 부분들이 뭉쳐서 위석을 만들 수가 있다고 그래요. 계란 먹고 감을 즐겨 먹으면 별로 좋을 일이 없다고 합니다. 같이 먹어서 좀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게 김입니다. 그 계란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지만 전해질은 많이 들어있지 않거든요. 김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충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계란 그냥 먹을 때 소금 찍어 드시잖아요. 조미김하고 같이 드시면은 간이 딱 맞아요. 소금을 찍어서 드시는 것도 좋지만 계란하고 기왕이면 찰떡궁합 김하고 같이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계란을 구워가지고 만들어 봤는데 사실은 이렇게 오랜 시간 조리를 해가지고 만드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진 않다고 그러네요. 제일 좋은 거는 삶은 계란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반숙. 오늘 이렇게 2가지를 한번 먹어보려고요. 삶은 것만큼은 못하다고 하지만 맛은요 확실히 이게 더 있어요. 김이랑 먹으니까 정말 딱 맞네요. 간이 딱 맞아요. 아침 식사한 지 1시간 정도 됐습니다. 지금이 한 9시 한 40분 정도 됐거든요. 혹시 혈당 스파이크가 있는지 한번 혈당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정도 나올까요? 괜찮네. 식사를 하기 전에 계란을 먹으려고요. 2개를 먹어볼 거고요. 그러고 나서 식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김치찌개입니다. 점심 식사한 지 한 1시간 반 정도 지났습니다. 혈당이 얼마나 뛰어 올랐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마 나올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정말 이건 찔러도요 적응이 안 되네요. 정말 아파요. 과연 얼마나 나올까요? 뿅! 135 정도가 나왔어요. 이 정도면 조금 애매한 정도입니다. 사실 아까 97인가 그랬기 때문에 상승폭이 50 이상 되면 이제 혈당 스파이크라고 할 수 있고 지금은 한 변동폭이 30 정도 되는 거죠. 이제 4일째 저녁을 좀 먹으려고 합니다. 점심까지 4알 정도를 먹었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계란을 안 먹고 그냥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저녁은 오늘은 된장찌개랑 이렇게 해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모님. 5일째 아침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6시 한 45분쯤 됐고요. 오늘 또 아침 체중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몸이 좀 가벼운 거 보니까 체중이 좀 더 줄었을 것 같기도 해요. 먹는 거 요즘 계속 똑같이 먹고 있거든요. 70.71kg가 나왔네요. 만들어 놓은 계란이 꽤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구운 계란을 먹어보겠습니다. 혈당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손가락 끝이요. 지금 보면은 뻘긋뻘긋해요. 닦고 오늘은 4번째 손가락에 피를 냅니다. 오늘 몇 정도 나올려나요? 이야, 또 90대로 떨어졌네요. 이상하네요. 별다른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레몬수 먹을 때도 그렇고요. 쭉 시간이 지나면서 아침 혈당이 계속 좀 떨어지거든요. 이거 뭔가를 먹기 시작하면. 계란도 이 정도면 한번 먹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조미김이랑 같이 먹어볼게요. 저는 경주김, 요건 조미김. 정말 간이 딱 맞습니다. 소금 찍어 드시지 마시고요. 김이랑 드셔보세요. 정말 딱 맞아요, 간이.
지금 점심을 먹으러 왔는데요. 짜라짜자짜짜짜짜 짬뽕 짜장입니다. 사촌 동생하고 또 조카하고 식사를 하러 왔거든요. 사촌 동생이 저보다 젊거든요. 근데 당뇨가 있습니다. 당뇨 있으니까 불편한 점. 당뇨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음식을 가려야 된다는 게 제일 불편하죠. 그리고 생활 습관이 조금만 틀어져도 바로 혈당이 올라가니까 처음에 쟀었을 때는 120 이상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요즘 러닝하고 나서는 한 90대 그 정도로 떨어졌었습니다. 저도 지금 혈당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 지금 산 증인입니다. 달려서 조절이 잘 되고 있다 그러니까 달리기 한번 추천드립니다. 당뇨가 있으신데 제가 중국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5일째 날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 5일 동안 계란을 먹어봤고요. 단시간에 알 수는 없을 것 같긴 해요. 하나 확실한 거는 계란 드시면요 포만감 상당합니다. 다이어트 효과는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단시간에 알 수는 없지만 계란 완전식품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중간에 한번 정말 어처구니 없이 공복 혈당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날 뭘 먹었나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햄버거를 먹었어요. 근데 혈당이 폭발을 했어요. 이게 진짜 햄버거 때문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오늘 저녁은요 햄버거를 먹어보려고요. 햄버거를 먹어서 내일 아침 공복에 다시 한번 또 혈당 폭발을 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 마지막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햄버거가요 맛은 있습니다. 5일 동안 계란 먹기를 하고 오늘 6일째 아침입니다. 체중은 70.92kg가 나왔네요. 마지막 실험 한 가지 남았죠. 어제 저녁에 일부러 햄버거를 먹고 잤습니다. 아침 혈당을 재볼 거고요. 역시 오늘도 공복 계란으로 시작해 볼 생각입니다. 일단 혈당 체크를 먼저 좀 해볼게요. 이런 실험들을 하면서 저도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가 지난번에 이제 레몬수 하면서도 한번 충격을 먹었고요. 이번에도 공복 혈당이 좀 높은 걸 보고 경각심을 가지고 충격을 지금 먹고 있고요. 내가 예전 같지 않구나, 챙기고 관리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마지막 펀칭입니다. 혈당이 얼마나 될까요? 어잉? 역대급으로 낮으네요. 계란의 덕분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레몬수 때도 그렇고 이번 계란도 그렇고요. 음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절해 가고 혈당에 도움이 된다는 음식들을 좀 챙겨 먹고 이러면서 사실은 다른 식사나 이런 것들은 동일하게 했어요. 운동을 특별히 더 많이 한 것도 아니고요. 혈당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네요. 계란은 앞으로 계속 좀 먹어볼 생각입니다. 제가 레몬수는 너무 쉬어가지고요. 신 거를 너무 싫어해요. 전 레몬수는 좀 힘들었는데 이 계란은요 앞으로도 조금 꾸준히 먹어볼 생각이고요. 당뇨를 앓고 있는 제 사촌 동생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달리기 시작하면서 수치들이 좀 안정화됐다. 결국은 관리입니다. 본인에게 맞는 음식들이 분명히 있고요. 사람마다 다 똑같지는 않아요. 이 체질이 다르고 감수성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레몬수도 그렇고 계란도 그렇고 제가 신경 써서 관리하면 좋아지는 부분이 역시 보이네요. 오늘도 계란 그리고 김이랑 같이 건강하게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통증요정 김학주였습니다. 5일간의 실험을 끝냅니다.